어제 했던 건 등차 수열이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건 등비 수열이에요. 19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한문 써 있죠. 뭐 한문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등차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비율이 동등하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어제 수열 처음 얘기하면서 썼던 거 중에 하나이긴 하죠. 어쨌든 등비 수열인데 어제 했던 거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 항이 3, 두 번째 항이 6, 세 번째가 12, 네 번째가 24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곱하는 차이는 3 나고 6 나고 12가 나니까 차이가 일정하진 않지. 그러니까 등차는 아니지만 진행되는 꼬라지를 보니 이씩 곱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비율이 일정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했던 거대로 해보자면 이 녀석은 A1, A2, A3, A4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우리 어제 등차 수열에서는 이 차이를 공통된 차이니까 공차라고 불렀거든요. 등비 수열이야. 요건 뭐라고 불러요? 공비라고 부르겠죠. 공통된 비율이니까. 그래서 얘는 한글로는 공비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알파벳 R을 갖다 씁니다. 레이시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를 곱해서 몇 번째 항이 되는지 요거 찾는 건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제 등차 수열이야 10번째 항 구하려고 해봐요. 그럼 초항에다가 공차를 9개 더해서 만들었죠. 등비 수열이야 10번째 항 찾고 싶어요. 초항에다가 공비 몇 개 곱해요? 9개 곱해요. 구조가 똑같잖아. 더하는 거와 곱하는 것만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항 살펴보면 요 녀석은 첫 번째 항 A1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해서 네 번째 항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10번째 항 아마 숫자는 너무 커서 얼마인지 못 찾겠지만 찾아보면 3에다가 2를 몇 번 곱할 거다. 9번 곱해서 만든 숫자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일반항 A에는 n번째로 녀석은요. 3에다가 2를 몇 번 곱해요? n-1번 곱한다고요. 그죠? 어제는 공차를 n-1번 더한 거야. 얘는 공비를 n-1번 곱한 거야. 그죠? 더한 거랑 곱한 거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등비 수열도 당연히 일반항이 중요하니까 바로 쓰죠 뭐.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 어떻게 생겨먹었다?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해서 만드는 거다.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 어제 등차할 때 했던 것처럼 알파벳이 A하고 R하고 N하고 3개 있어요. 저 중에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누가 변수야? 변수 누구예요? N이지 N. AN이잖아. N번째 오는 게 누구니? 어제 우리 등차했을 때도 보면 A하고 D는 문제에서 찾는 거였다고요. 초항 공차는 찾았다고. 얘도 마찬가지. 초항이랑 공비는 문제 있을 거예요. 찾으시면 돼요. N만 변수로 남아요. 그래서 이 R의 마이너스 1제곱의 마이너스 1은 R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R분의 A에 안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런 형태의 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언제나 지수식이다 라는 거야. N이 지수에 붙어 있다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누구다? 공비다 그런 이야기라고. 공비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래. 그럼 요거 등비 수열이다 그런 소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나온 게 3 곱하기 2n-1제곱 이렇게 생겼대. AN이 저렇게 생겼대. n이 지수에 있네. 아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채시면 된다고요. 초항이 얼마겠어요? 3. n에다 1 집어넣은 게 초항이잖아. 공비는 얼마일 것 같아요? 공비는 얼마일 것 같아? 3의 제곱까지가 공비예요. 우리 지수 함수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지수 함수에서도 이거 2주 전인가? 지수 함수 할 때 내가 이런 문제를 냈죠. 이거랑 이거랑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거 누구냐?
얘를 기준으로 얘랑 얘 중에 평행이동에서 겹치지 않는 놈이 누구야? 1번, 2번. 안 겹쳐. 누구야? 1번, 2번. 너 놀러 가면 안 돼. 가서 공부해. 그렇게 와서. 얘는 안 겹쳐. 겹치냐 겹치지 않느냐는 밑으로 판단하는 거였어요. 그죠? 요놈 밑이 얼마였다고? 8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얘랑 안 겹쳐요. 얘는 밑이 2야. 요거는 평행이동한 거랑 관련 있는 거였다고. 그죠? 아무튼 요렇게 생긴 녀석이 밑이었잖아. 그죠? 마찬가지라고요. 3의 2n-1제곱이래. 그럼 요 마이너스 1은 초항 때문에 붙는 거니까 실제로 공비는 얼마다? 3의 제곱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오케이? 밑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면 그게 공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 와서 보시면 195페이지에 회색 박스 2개 있는데 위에 있는 박스 요거 이제 내일 모레 많이 쓰게 될 건데 등 비수열이라는 저 말 자체를 해석을 해보자면 an 더하기 1이랑 an이랑 an 더하기 2랑 뭐 이런 관계식들을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거나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거나 비율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 등비수열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책에 뭐라고 돼 있대? an 더하기 1이 r 곱하기 an이래. n에 뭘 집어넣던 얘가 항상 성립하면 등비수열이야 라는 거고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 어떤 숫자야. 그럼 이거 등비수열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거고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나와 있죠. 요거 하나 표시 좀 해두세요. r분의 a거든요 여기. 근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해서 제가 그냥 어쩌고 저쩌고라고 한 거고 중요한 건 뭐다? 공비의 n제곱. 지수식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밑에 있는 게 공비라는 거야. 밑에 있는 회색 박스 옆에다 써두시면 돼요. 밑에 회색 박스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잖아. 그죠? 그 옆에다가 저것도 하나 써두라고요. 이것도 일반항까지는 책에 써 있으니까 그 옆에 요거까지 좀 써두세요. 쓰라고 한 이유는 뭐라고요? 지수식이라는 게 포인트라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 함수. 1차항의 개수가 공차였잖아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지수함수 밑이 공비다. 그 얘기라고요. 461번 이런 거 볼까요? 9, 3, 1, 3분의 1이야.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 초항이 9네. 공비가 3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an 찾으세요. 그러면 9에서 출발해.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정리를 좀 더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등비수열은 보통 그냥 이렇게 두긴 하더라고요. 뭐 책에도 보시면 저 정도 정리했네. 3분의 1로. 얘도 3분의 1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얘는 3분의 1이라고 하면 밑을 3분의 1로 하면 지수가 뭐 돼요?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분의 1로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3분의 1에 n-3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죠. 책에서. 그렇죠? 뒤에 있는 거는 2에다가 공비가 마이너스 3이야. 이건 뭐 합칠래야 합칠 수가 없네요. 초항이 2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등차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보시면 463번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512가 몇 번장이네요. 그럼 일반항 구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초항이 4네. 공비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an이 초항은 4에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일반항인데 내가 궁금한 건 마이너스 512가 몇 번째 항이냐야. 그럼 요거 n 찾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요건 참고로 2의 9제곱이니까 얘가 7이어야겠죠? 뭐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9제곱이잖아. 마이너스는 나중에 생각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얘가 7이면 되니까 n이 8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항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등차에 비해서 등비는요. 생각해봐. 곱하는 거잖아요. 등차는 200번째 항 구하세요. 해봤자 그냥 뭐 몇백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이건 200번째 항을 구하면 너무 큰 숫자 나오죠. 3의 200제곱은 도대체 무슨 숫자야? 난 몰라. 엄청 큰 숫자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등비는. 등차나 많이 나오지. 467번 같은 것도 보시면 3, 9, 27 이렇게 진행되는 등비수열이래요.
초항이 3이고 공비도 3이죠. A에는 3 곱하기 3의 n-1제곱이니까 그냥 3의 n제곱. 오케이? 그게 500보다 커지는 거 언제냐요? 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적당한 숫자 넣는 거야. 그죠? 3의 4제곱은 81, 3의 5제곱은 243, 3의 6제곱은 500보다 크겠죠. 243에 3 곱하면 얼마인지 몰라도 500보다 클 거라고.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469번, 471번 이거 다 초항이랑 공비 찾으라고 나온 문제예요.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어제 했던 등차랑 더하는 거 곱하는 것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예제들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짧게 설명하는 중인데 469번 같은 것도 좀 보시면 세 번째 항이 18이래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86이래요. AN 구하래요. 그럼 우리 이제 뭘 구하면 돼? 초항이랑 공비 이렇게 두 가지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거 초항이랑 공비를 나타내면 세 번째 항 뭐라고 해야 돼? A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한 거겠죠. 세 번째 항이니까. 초항에다가 공비 두 개 곱해서 만든 게 18이라고요. 여섯 번째 항은 뭐예요? 초항에다가 공비를 5개 곱해서 만들었겠죠. n-1개 곱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486이다 그 얘기야.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R 세제곱이 얼마인지 바로 나오죠. 요렇게 갈 때 R 세제곱 곱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27이겠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나오고 R이 마이너스 3이면 A는 2구나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A에는 뭐가 되더라?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그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밑에 471번도 마찬가지.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20. A2랑 A4랑 합쳐서 20. 그 다음에 A4하고 A6을 합쳐서 80이래요. 초항이랑 공비 한번 찾아보래요. 초항이랑 공비 찾으라고 했으니까 초항이랑 공비를 나타내면 되겠죠. 얘는 AR. 얘는 AR 세제곱 한 개 20. 요거는 AR 세제곱 AR 5제곱 하는 게 80. 요거 두 개 연립하세요. 그런 이야기죠.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여기다가 R 제곱 곱하면 이거 돼요. 그죠? R 제곱이 얼마란 이야기야? 4란 이야기겠네? R이 2란 이야기죠. 양수라고 그랬거든. R이 2면 A도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쉽게 찾을 수 있는 숫자나 문제집에 있을 거야. 너무 어려운 숫자는 안 나오니까. 473번. 요 그림도요. 다른 문제집 같은 데서 아마 볼 거거든요. 473번. 원으로 나와 있는데 등비 수열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예요. 자주 볼 거라서 다음에 보면 아 이거 등비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원이 있는데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원이지 뭐. 그죠? 원이야. 원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생각보다 크게 그려졌네. 이 셋이 접선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뭐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B라고 하고요.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을 C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지금 각 원끼리도 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원의 접점 요거 이어보면 다 일직선상에 존재하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삼각형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이 직각삼각형 두 개는 닮았다. 닮은 비를 이용해 볼 건데 왼쪽 삼각형 보면 빗변의 길이는 A 더하기 B예요. 이 짧은 변의 길이는 B-A입니다. 큰 길이에서 작은 길이 빼는 거니까 작은 길이가 A잖아. 그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B 더하기 C예요.
요 변의 길이는 C-B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와 B-A의 비율은 B 더하기 C와 C-B의 비율과 같습니다. 비례식을 풀어보면 안에 거 먼저 할까요? B제곱 더하기 B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가 밖에 거 AC 빼기 AB 더하기 BC 빼기 B제곱이고요. 맞겠지? BC하고요. 마이너스 AB는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남는 걸 보면 B제곱이 2B제곱이 2AC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2로 나누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A, B, C 순서대로 숫자 3개 있는데 가운데 걸 제곱해서 가운데 걸 제곱하면 양 옆에 걸 곱한 거와 같대.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등비중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비중항. 등차중항 뭐였냐면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었어요. 등비중항 뭐겠어요? 등비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에요. 지금 보는 것처럼 A, B, C 순서대로 3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갈 때 공비 곱해요. 이렇게 갈 때 공비 곱해요. 그런데 얘 입장에서 보면 공비 하나 나누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공비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둘이 곱하면 공비가 퉁쳐서 사라지겠죠. 대신에 B만 제곱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하시면 양 옆에 걸 곱한 거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이거를 근데 사실은 이렇게 쓰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는 잘 쓰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안 쓰냐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 공비가 음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6, 3, 6, 18 이거 3 곱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54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우면 이건데 얘네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쓰지 않아요. 보통 등비중항 그러면 귀찮지만 이렇게 씁니다. 대신에 뭐 다 양수야 이런 조건 있으면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그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A랑 C랑 곱해서 루트 씌웠대. 뭐다? 우리 어제 등차 중항 뭐였다고요? A, B, C에 AC 더해서 반띵한 게 B에 AC 더해서 반띵한 게 뭐였다고? 평균값. 무슨 평균? 산술 평균. 이건 뭐예요? 기하 평균이잖아. 곱해서 루트. 다들 수학하는 잘 했죠? 수학에 나오잖아. 그지? 벽편지 가서 공부해 오늘. 아무튼 그래서 등비중항은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하면 양 옆에 거 곱한 거와 같아요. 인데 얘는 여기서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어제 등차는 등차중항 이용해서 그걸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잖아요. 등차 합 어떻게 구한다고요? 등차 합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 히터 낮추러 가는 거야. 등차 합 어떻게 구한다고? 앞에 거 뒤에 거 더해가지고 반 나누고 개수 곱한다고요. 아 이게 뭐야? 하루밖에 안 되는데. 다시 부끄러워졌어? 합창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제 등비수열도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걸 이제 할 건데 등비중항이랑은 딱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등비중항은 그래서 반지름 3개가 등비수열이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지웠어야 되는데. 해보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닮은 비를 이용해 보면 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을 제곱하면 양 옆에 걸 곱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구나 라는 소리가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뭐 됐어. 그래서 뭐 그 똑같은 내용이 이제 413번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어제 등차 수열하면서 등차 중항 할 때 제가 어제 뭐 중요한 내용 아니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보통 숫자 3개가 등차 수열 이룬다. 어제 했던 거예요. 세 숫자가 등차를 이루어요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아마 예제를 풀어본 사람은 알 텐데 그 숫자 3개를 A랑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놓고 풀어도 풀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잘 풀지 않죠. 숫자 3개가 등차야. 그럼 어떻게 두고 풀어요? 가운데를 A라고 두고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푼다고요? 왜 그렇게 두고 풀어요? 그게 편하니까. 아니, 편하니까. 아니 다 더하면 D가 없어지잖아. 다 곱해도 아까 거 곱하는 것보다 이거 곱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합차에 A만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등차 같은 경우엔 가운데를 두고 이렇게 양옆으로 벌려서 풀거든요. 등비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를 A, 여기를 AR, 그럼 여기는 R분의 A인데 불편하다고요. 곱하면 편하지. 근데 더하기가 문제인 거야. 이거 더해서 3이야 그래 봤자 이거 어차피 양변에 R 곱해가지고 풀어야 돼요. 우리는 유리식을 풀지 않잖아요. 양변에 R을 곱해서 2차식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등비 수열의 경우엔 숫자 3개가 등비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두고 푸시면 돼요. 이해됐죠? 어차피 R 곱할 거니까 그냥 미리 곱해져 있는 상태로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수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할 건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202쪽입니다. 등비 수열의 합은 공식도 외우셔야 되는데 그 공식을 구하러 가는 과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 책에도 뒤에 나오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건 안 하고 넘어갈 거긴 한데요. 나좀 뭐 내일이나 좀 볼 것 같은데 아무튼 과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다른 데서도 또 써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그 구하는 과정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도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N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이걸 계속 더한다고요. n번째 항까지. n번째 항이니까 a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저걸 다 더한 게 SN인데 저거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냐면 이렇게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수열이잖아요. 이런 수열의 합을 구할 땐 양변에 그 숫자 한 번씩 더 곱해서 빼는 거예요. 양변에 그 숫자 한 번씩 더 곱해서 빼요. 이거 비슷하게 생긴 걸 어디서 여러분 봤냐면 무한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소수라고 그러나요? 그거 분수로 나타낼 때. 그때 비슷한 거 하거든요. 0.797979 이거 이제를 나타낼 때 0.79에 이렇게 땡땡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유리수로 나타내면 뭐가 되죠? 분수로 나타내면 99분의 79. 이 졸업한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99분의 79 이렇게 바꿨다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기억해? 왜 하필이면 99분의 79일까? 기억합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어째서 99분의 79가 되는지 유도하는 과정은 있겠지. 그냥 외우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물론 결론적으로는 땡땡 개수만큼 9 붙이고 빵 붙이고 외우라고 했겠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보면 이걸 x라고 했을 때 여기다 100을 곱한다고요. 100x. 그럼 이거 79.7979 이렇게 계속 가잖아. 그리고 둘이 빼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그럼 굳이 100을 왜 곱했는데 이게 79, 0.79, 0.0079, 0.000079 100분의 1씩 곱하는 거예요. 100분의 1씩 곱하는 숫자들을 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원래는 100이 아니라 100분의 1을 곱해가지고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유리식이 나와요. 아무튼 기억이 안 나니까 괜히 얘기했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의 합은 그 숫자 양변에 곱해서 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양변에 r을 하나씩 곱할 거다 그 얘기예요. 요거 rsn 되고요. 그럼 요 놈은 이제 ar이 되겠죠? 요거를 옆에다 이렇게 쓸 거라고요. 뺄 거니까. 얘는 ar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고요.
요 바로 앞에 있었던 녀석은 r이 하나 더 곱해져서 n-1제곱이 됐겠죠? 그리고 요 녀석도 ar의 n제곱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통째로 뺀다고요. 이렇게. 그럼 좌변은 이제 sn에서 rsn을 빼는 게 되겠죠? 묶어? 이렇게. 오케이? 우변은 a는 짝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져요. 나머지는 싹싹싹 다 지워지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녀석 하나가 남아요. 이렇게. 이것도 a로 묶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sn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구해보면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요거 요렇게 둘이 자리를 좀 바꿔요.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하나씩 곱해가지고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요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뭐 이거나 이거나 둘이 똑같은 거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냥 마이너스만 곱한 거야. 근데 요 식에 좀 제한이 있죠.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 안 돼? 이거로 나눌 거잖아. 1-r로 나눠서 식을 만들 건데 그때는 얘가 0이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라는 거 무슨 얘기야? r이 1이 아니어야 이런 식을 쓸 수 있다고요. 실제로도 보면 분모에 r-1이 들어있어요. r이 1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r이 1이 아닌 경우에만 요 따위로 생겼어요. r이 1이면. 공비가 1이 아니면 그렇다 치고 공비가 1이면 합은 어떻게 구해지? 초항이 a잖아요. 두 번째 항은 a겠죠. 세 번째 항도 a야. 네 번째 항도 a고요. 그거 n개 더하래. 뭐 돼요? 그죠? 그냥 a만 n개 있는 꼴이 되겠죠. r이 1일 때는. 그래서 공비가 1이냐 1이 아니냐로 나누어서 원래는 푸셔야 돼요. 물론 실제로 숫자로 나오면 공비가 1인 건 우리가 등비라고 생각 잘 안 해요. 초항이 3이야. 공비가 1이면 3, 3, 3, 3, 3이잖아. 이건 그냥 등차지. 그게 생각하기 편하지. 굳이 공비가 1인 등비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뭐 나중에 공비에다 미지수 같은 걸 집어 넣어 가지고 합을 구하세요 할 때 그런 개념 문제 같은 거 풀거나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필요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녀석을 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들어온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요 식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지수가 뭐냐? 당연히 a하고 r하고 n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볼 거라고.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 초항, 공비, 개수. 등차 합은 처음 거 마지막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거 마지막 거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등비 수열의 합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초항, 공비, 개수가 필요하다고요. 초항은 a, 공비는 r, 요 n에는 개수가 들어가는 거야. 몇 개를 더하는 건지. 이해됐죠? 등비의 합은 초항, 공비, 개수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공식에 때려 넣으시면 돼요. 됐죠? 근데 얘도요. A나 R은 문제 있겠죠? 주인공이 누구라고? N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얘도 결국 지수식이잖아요. 이 앞에 오는 건 무슨 숫자야.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별로 안 중요해요. A 어쩌고 저쩌고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n이 지수에 붙어 있으니까 얘도 지수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지? 수열의 합이라고서 나왔는데 n이 지수에 있어? 그럼 등비수열의 합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일반항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항은 앞에 개수는 뭐가 올지 모르겠으나 상수항이 없어요. 그냥 R의 n제곱 이러고 끝이야. 그지? 근데 얘는요. 뒤에 상수항이 있어요.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점근선이 0이 아닌 지수함수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리 이야기하자면 지수함수이긴 지수함수인데 요 n에다 0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R의 0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얼마야? 빵이지. R의 0제곱은 빵이잖아요. R의 0제곱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1 빼니까 빵이잖아요. 그지? 그래 지수함수이긴 지수함수인데
n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오는 지수함수야?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일반항은 여기다 0 넣는다고 0이 안 나와요. 이거밖에 없잖아. 상수항이 없다고. 이거 점근선이 0이기 때문에 0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상수항이 존재해. 근데 그 상수항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0,0을 지나가게 만든다고요. n에다 0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0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은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어. 지수식인데 원점을 지나?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기억하셔야 돼요. 책에 보시면 202쪽이에요. 회색 박스 있죠?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그래서 R이 1이 아닐 때 요 따위로 생겼고 R이 1일 때 NA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옆에다가 요렇게 좀 써두세요. 이거 좀 지저분하죠? 다시 쓸게요. 요거 바로 옆에다가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해놓고 땡땡 원점을 지나는 지수함수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등비수열의 합은 항상 요 따위로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등차수열의 합도요. n에 관한 2차 함수이고 상수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놈도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인 거야.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 2차 함수잖아요. 그죠? n제곱 앞에 누가 있었어요? 공차의 절반. 섞이고 있죠. 어제 했던 거 등차합 생각해. 등차합 이거 쓰고 나서 등차 생각해보면 등차의 일반항은 d 곱하기 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였어요. 등차 수열의 합을 생각해보면 2분의 d의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n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 그죠? 이거 어제 했던 거야. 오늘 하고 있는 등비는요. an이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r의 n제곱 지수함수라고요. sn은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이야. 이거 원점 지나가는 지수함수라고요. 그러니까 모양을 딱 보면 이게 어떤 녀석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기억해야 돼.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n 미세도 공비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면 이따 할 건데 이따 계속 시킬 거야 너. 이따 할 건데 등비 합이 빵 나오면 이거로 일반항 찾으세요 문제 나오겠죠. 원래는 어떻게 풀었어? SN에서 SN-1 빼서 AN을 찾고 두 번째 항 이상부터니까 첫 번째 항 따로 찾고 이거 했는데 얘도 보자마자 등비수열인 걸 알면 굳이 그 짓을 안 할 거라고요. N 미세에 있는 게 공비야. 1 집어넣으면 초항이야. 초항이랑 공비 알면 일반항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A 곱하기 R의 N-1 제곱이니까. 그죠? 그건 좀 이따 연습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옆으로 와서 479번. 그래도 식을 한번 풀어보긴 해야겠죠. 이거 다 지우면 안 되겠지? 보긴 봐야 되잖아. 아직은 안 외워졌을 테니까. 479번 보면 첫 번째 거부터 볼까요? 2, 4, 8, 16 이렇게 생긴 수열에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냥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봅시다. 10번째 항까지의 합. 이렇게 생긴 수열에 S10 찾아볼 거예요. 등비 수열의 합 구하래. 뭐 찾아야 된다고요? 초항, 공비, 개수. 초항 얼마? 2. 공비 얼마? 2. 개수 몇 개? 10개. S10이잖아요.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거니까. 그래서 이 식에다 집어넣을 건데 이 책에 보통 얘가 먼저 써 있는데 굳이 요거를 왜 또 써드렸냐면 여기다 넣거나 여기다 넣거나 결과는 똑같은데 공비가 1보다 크면 분모에 마이너스가 달려요. 물론 분자도 마이너스니까 퉁 쳐놓으면 되긴 되는데 약간 보기가 안 좋아. 약간 덜 닦은 기분이야. 그래서 보통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여기다 많이 넣고요. 공비가 1보다 클 땐 여기다가 많이 넣어요. 분모가 양수인 게 만들려고. 아무튼 얘는 공비가 2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좀 편하겠죠. 그죠? 집어넣어 보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걸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죠.
열 번째 항까지면 1024까지를 더 해야 되는데 손으로 다 더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훨씬 빠르겠죠? 생각해 보시고 그 옆에 것도요. 1부터요.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등등등이에요. 얘도 열 번째 항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초항, 공비, 개수, 초항 얼마? 1, 공비 얼마? 2분의 1, 개수 몇 개? 10개.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넣는 게 좀 보기 좋겠죠?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초항은 1이에요. 1 마이너스 2분의 1에 10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을 또 산수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 다음 것도요. 1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27이야. 얘도 S10 구해봅시다. 분모에 뭐 들어가요? 분모에 뭐 들어가요? 1 마이너스 R 들어가겠죠. 초항이 얼마? 1. 공비는 마이너스 3. 개수는 10개.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3이야. 1보다 작잖아요. 여기 넣으면 음수 나오겠죠. 여기다 넣는다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외워야 풀지. 네. 밑에 가서 볼까요? 481번도요. 3, 6, 12 등등등 해서 마지막 숫자가 191이에요. 이거 다 더해보래. 등비수열이라고 나왔거든요. 합을 구하세요니까 세 가지 찾아야죠. 초항, 공비, 개수. 초항 얼마? 3. 공비 얼마? 2. 개수는? 기다려봐요. 개수 몇 개야 이거? 일반항 찾아보면 되겠죠. 초항이 3이라며. 공비가 2라며. 이게 192래잖아. 3으로 나누면 얘는 2의 6제곱. 그 n이 7이겠네요. 그죠? 얘가 몇 번째 항이라고? 7번째 항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아까 공비가 얼마였다고요? 2였다고요. 2 마이너스 1분의 초항 2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128, 127, 3 곱하기 127 그러니까 38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요거까지 하고 시간을 좀 드릴게요. 483번. 483번 보시면 공비가 양수고요.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10이고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 40이래. 아까 비슷한 거 봤다 그죠?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10이고요.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40인데 구하고 싶은 건 S5를 구하래요. 뭐 찾아야 된다고요? 초항, 공비, 개수. 개수가 5개인 건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 두 개에서 뭘 찾으란 이야기예요? 초항이랑 공비 찾아라 그 얘기예요. 아까 이거 두 개 가지고 일반항 찾아라 라는 문제가 앞에 있었거든. 일반항 찾을 때도 어차피 초항 공비 찾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우리 아까 어떻게 풀었는데 AR하고 AR의 세제곱을 더한 게 10이고 AR의 세제곱이랑 AR의 5제곱을 더한 게 40이고 둘이 연립해가지고 A랑 R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구해가지고 이 녀석 값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R은 2가 나오겠네요. A는 1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R은 2, A는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맞겠지? S5는 공비가 2예요. 2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1이고요. 항의 개수 5개. 그래서 3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산수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 유제 484번까지고요. 앞에 몇 번부터니? 462번부터거든요. 유제 위주로 좀 풀어보세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이번에 볼 건 어제 한 것처럼 이제 등비 수열에서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 찾는 연습을 좀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등비 수열의 합이라면서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항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자면 얘는 sn이니까 sn-1을 찾아야겠죠? 3의 n-1 빼기 1 이렇게 생겼어요. n자리에 n-1 넣은 거니까. 그 상태에서 요거 둘을 빼보면 sn에서 sn-1 뺀 거니까 an이 될 거고요. 우변은 3의 n제곱에서 3의 n-1제곱을 뺀 건데 이거 빼면 뭐 되죠? 아직 이 지수 계산이 조금 어색한 사람들은 좀 그 지수 단원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얘는 지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계산 못할 것 같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3의 n-1제곱이 작은 거니까 요거로 묶으면 요 놈은 3의 1제곱이 남아있고요. 얘는 다 나갔으니까 1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얘도 sn에서 sn-1을 뺀 거니까 뒤에 단서가 달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a1을 s1으로 따로 찾아보면 s1은 1 집어넣을 거니까 2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어도 2가 나오는 건 똑같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두 줄 다 쓰지 않고 그냥 an이 이거야 라면서 한 줄만 쓰고 끝날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A1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 뭐 해보면 된다고? 뭘로 확인해? 뭘로 확인해? 첫 번째 항부터인지 아닌지는, 첫 번째 항 따로 생겼는지 아닌지는 뭘로 확인한다? n에다가 0 넣어본다. S0이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S0이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얘는 S0이 0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항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미리 알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써놓고 나서 보니까 무슨 수열이더라? 등비 수열이더라. n이 지수에 붙어 있으니까. 이해됐죠? 근데 이것도 자, 빨리 찾아보자면 이런 거라고요. 이거. sn이라면서 나온 게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지수에 붙어 있어 n이. 그러니까 지수 함수야. 심지어 여기다 0 집어넣어 봤더니 0이 나와. 그럼 우리 아까 제가 메모하라고 그랬잖아요. 0,0을 지나가는 지수 함수는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공비가 얼마라고? 3이라고. n 밑에 있는 게 공비니까.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생각해봐요. r-1분의 a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겼다고요. n 밑에 있는 게 공비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n 밑에 있는 3이 공비겠구나. 초항이 얼마예요? 1 집어넣어 보면 2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 일반항 어떻게 생겼다?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 더 연습해볼까요? 아까 썼던 거 뭐였더라? sn이 3의 2n-1이었나요? 아니, 이건 sn이 아니지. 그럼 이렇게 할까요? 얘가 등비 수열의 합이 되려면 k에 뭐 들어가야 되나요? 이 녀석이 등비 수열의 합이었으면 좋겠어. k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지수식인 건 확인이 됐어. 그지? 지수함수인 건 됐잖아. 근데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려면 그냥 지수함수면 안 되지. 어디 지나간다고? 0,0 지나간다고. 원점 지나가야 돼요. 0 넣어서 0이 나와야 등비 수열의 합이야.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0 넣었잖아. 0 넣으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이건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오케이? 공비가 얼마였다고요? 3의 제곱. 아까 했잖아. 9라고. 그죠? 초항이 얼마예요? 더 어렵네요. 초항이 얼마야? 3분의 8이냐? 네. 3분의 8. 1 집어넣으면 3의 1제곱 빼기 3분의 1이니까 막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AN 찾으면 뭐 된다?
3분의 8 곱하기 9의 n-1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물론 요거를 3의 제곱으로 바꿔서 좀 뭐 예쁘게 쓸 수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항은 요런 모양새가 될 거다라는 거야. 더럽게 생겼어도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SN이 뭐 하나 또 해볼까? K 빼기 2의 1-n제곱이래. 등비수열의 합이려면 K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2는 입술이 옆으로 벌어지거든? 근데 네 입술이 이렇게 안으로 모였어. 0 넣어서 0 나와야 돼. K가 2라고요? 야,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 거야. 그지? 초항이 얼마? 초항이 얼마? 1 집어넣으면 2 빼기 2의 0제곱이니까 1이잖아. 초항이 1. 공비가 얼마? 공비가 얼마? 2 분의 1 마이너스 1. 요 1은 이건 초항 때문에 붙어 있는 거고 n 바로 밑에 있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일 거다 그 얘기야. 실제로 이거 가지고 합을 다시 찾아보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은 1이었어요. 안 쓸게요.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그럼 요거 지금 2분의 1이거든?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면 좀 보기 좋아지겠죠? 그래서 2를 곱하면 얘는 날라가고 2 곱했어.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인데 요 놈도 2 빼기 요거 2의 마이너스 n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이야. 그래서 이게 2의 1 마이너스 n제곱이 됐다고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요걸 쳐다보고 일반항 찾는 것도 등비수열의 합인지를 알면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하나 더. SN이 이번엔 3의 n제곱 더하기 1이야. 지수함수인데 원점을 지나가지 않죠. 그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내다버리긴 약간 아까워. 왜냐면 얘는 초항만 삐고 났을 거예요. 초항만 이상한 녀석일 거야. 왜냐면 우리 어제 등차했던 거 상수항 달려있는 등차 수열의 합 생각해봐요. 요놈이랑 요놈이랑 S1 찾으면 요게 2 크죠. S2 찾아도 이게 2 커요. S10을 찾아도 이게 2 커요. S100을 찾아도 이게 2 커요. 무슨 얘기야? 첫 번째 항만 얘가 2 크고 그 뒤로 더하는 숫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일반항 찾으세요 라고 찾아보면 아마 요 녀석이랑 두 번째 항부터는 똑같이 생긴 녀석이 나올 거다 그 얘기야. 첫 번째 항만 이상할 거다 그 얘기라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 녀석 가지고 그럼 두 번째 항부터의 일반항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렇게 갈 거야. 3의 n제곱이래. 얘는 뒤에 누가 따라와야 등비수열의 합이 돼요? 뭐가 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와야 된다고. 0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등비수열의 합인데 이게 아니라 지금 누구인 거야? 이거인 거야. 이 상수항이 찌꺼기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항 찾을 때 어쩐다고? 요거 가리고 찾는다고. 이렇게 해놓고 찾으면 3의 n제곱 빼기 1이야. 공비가 3이네. 초항이 2네. 그럼 AN이 2 곱하기 3의 n-1제곱인데 요놈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인 거고 A1은 따로 4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이거 이제 1 집어넣어서 4라고 찾으시면 되죠. 아니면 원래 내가 기대했던 초항보다 2만큼 커서 4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그래서 혹시 상수항이 이상하게 생겨서 0,0을 지나가지 않는 녀석이면 원칙적으로는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지만 초항 버리고 두 번째 항부터 생각하면 걔는 등비수열이 되고 일반항 찾을 땐 요거 약간 요 상수항 요렇게 조작해가지고 얼마만큼이 찌꺼기인지 봐서 요거 가리고 이제 AN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아까 뭐였지? 아이씨 모르겠다. 2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 등비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대. 아니 어떤 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대.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아닌 이유는 뭐라고? 0,0을 지나가지 않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항부터인 거야. 지수함수이긴 하기 때문에 빼보면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 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항이 삐끗한 거야.
그럼 이 뒤에 상수항으로 누가 따라와야 돼? 원래? 그죠? 0 집어넣으면 2 되니까 얘가 우리 와이프 원래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아, 이 양파 안 샀는데.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생겨야 돼. 이해되죠? 이렇게까지 하면 등비수열인데 이 더하기 2 때문에 지금 이런 모양새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일반항 찾을 때 어쩐다고? 이렇게 가린다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찾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얘는 초항한테만. AN 찾으면 뭐야? 초항이 6. 공비 얼마? 4. AN은 6 곱하기 4의 n-1제곱 대신에 얘는 두 번째 이상 붙어고 실제 A1은 내가 기대했던 6보다 2 커서 8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냥 여기다 1 넣어도 8 나오고. 그래서 AN 이런 모양새가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연습하시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거 풀지 않고 한 줄 만에 일반항 빡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꽤 쏠쏠하게 쓸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문제 풀기 전에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문제 또 몇 개 풀어볼게요. 우리 어제 등차 수열 이야기했고 오늘 등비 수열 이야기를 했으니까 등차랑 등비 사이의 이 관계도 한번 살펴볼 텐데 등차는 초항에서 공체를 더하는 거야. 등비는 공비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는 우리 맨 앞에 했던 건데 수원의 맨 앞에 있는 거.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 녀석을 그냥 아무 숫자나 지수에 올려볼 거야. 2의 등차 이렇게 2의 a제곱 2의 a 더하기 d제곱 2의 a 더하기 2d제곱. 그럼 얘네들은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비가 되죠. 왜? 얘가 초항 2의 a제곱 곱하기 2의 d제곱 2의 a제곱 곱하기 2의 d의 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 얘가 공비인 거지.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이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럼 거꾸로도 되겠지? 등비 수열이야. A, AR, AR 제곱이야.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등차가 돼? 로그지. 지수랑 반대는 로그잖아요. 그죠? 뭐 만만한 상용 로그 같은 거 끌고 와보면 얘는 로그 A, 로그 AR, 로그 AR 제곱인데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어? 초항이 로그 A고 공차가 로그 R인 등차 수열처럼 생겼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더하는 거랑 곱하는 게 서로 왔다 갔다 바뀌는 거니까 더하는 녀석들을 지수에 올리면 곱하는 걸로 바뀔 거고 곱하는 거에 로그를 씌우면 더하는 걸로 바뀔 거니까 등차랑 등비도 서로 지수 로그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서로가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됐죠? 문제 아까 안 풀었던 거 몇 개 보겠습니다. 485번이고요. 요 비슷한 거 등차에도 있었거든요. 요 녀석이랑 비슷하게 생긴 게 등차에도 있었는데 일단 합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공식에 집어넣어서 한번 풀어보고요. 어제 했던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할게요. 485번 첫 번째 항에서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7이고 즉 S3이 7이고 S6이 63이래요. 그래서 AN 구하세요. 인데 그럼 이걸 쳐다보고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R-1분의 A에 R에 S3이야. 세제곱 빼기 1입니다. 그죠? 항의 개수 7개, 3개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S6은 R-1분의 A에 R의 6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요 R의 6제곱 빼기 1은 인수분해가 되죠. 세제곱으로. 굳이 세제곱으로 한 이유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지? 얘 똑같잖아요, 이게. 얼마냐고? 7. 얘가 얼마겠어? 9여야지. 그래야 63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의 세제곱 더하기 1이 9구나. 그래서 R의 세제곱이 8이란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R이
2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R이 2인 거 찾았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A도 나오겠죠. A가 1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요거 말고 요것도 한번 해보려고요. A3이니까 A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한 게 7이야. 그럼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이거 3개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기 63인 거야. 63에서 7 빼면 얼마야? 56인가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등비수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내가 무슨 짓을 해줘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얘는 A고요. 얘는 AR이고 얘는 AR 제곱이야. 이거는 AR 세제곱, AR 4제곱, AR 5제곱이에요. 얘가 얘 되려면 무슨 짓 해야 돼? R에 세제곱을 곱해야 돼요. 더하기니까 그냥 한 방에 싹 곱하면 분배돼서 알아서 얘로 바뀌겠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R에 세제곱을 곱한 거야. 그럼 이 숫자 비교해봐요. 7에서 56이 된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8을 곱한 거야. 이거 지금 49를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49를 더해도 56인데 뭘 지금 아래 세제곱을 곱했잖아요. 여기도 뭘 곱했다고 생각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기 8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R이 2구나 이렇게 똑같이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처럼 초항이랑 공비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별 차이 없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S9를 찾으세요. 이래버리면 물론 얘도 공식으로 풀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해보면 되죠. A7, A8, A9 더할 거야. 이건 얼마겠어요? 뭐 하면 나와요? 여기다 8 곱하면 돼요. 8 곱하면 6, 8, 448 이렇게 생겼겠죠. 8을 곱해서 얘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 똑같은 짓을 하는 거니까. 써놓고 나서 보니 어떻다고? 등비수열의 부분합도 등비수열이 되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죠? 이 문제를 바꿔가지고 완전히 똑같이 생긴 숫자인데 만약에 등차수열이에요 라고 했으면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6이야. 여긴 뭐가 돼야 돼요? 49를 더해서 105가 돼야 돼요. 그죠? 등차수열의 부분합은 등차수열이야 그랬잖아요. 공차를 9개씩 더해서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3개씩 계속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80 곱하면서 진행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나중에 물어볼 때 뭐 S9를 물어봐, S12를 물어봐, S15를 물어봐. 그럼 등차를 더하든지 등비를 더하든지 이거 하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A 수열이 원래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뒤에 있는 녀석을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제 했던 등차하고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어서 골라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옆에 가서 보시면 487번. 초항 1이야. 두 번째 항은 이거야. 세 번째 항은 이거래요. 오메. 네 번째 항은 이거래. 합을 구하래. 몇 번,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뭐 봐야 된다고요? 뭐 찾아야 돼요? 초항, 공비, 개수. 초항은 1, 공비는 x-1, 개수는 n개겠지.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죠? 그래서 넣으려고 봤는데 초항은 1, 공비는 x-1. x가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0은 아닌가 봐요. 그렇다 치고 개수는 n개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 공식을 떠올려서 1-r분의 a, r-1분의 a, r의 n제곱 빼기 1에다 바로 쑤셔 놓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가 1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공비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x가 2가 아닐 때와 x가 2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한다고요. 이해되죠? 앞에서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경우밖에 안 해요. 그래야 뭐 의미가 있지. 근데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공비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풀면 감점 막 이렇게 한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라면
R-1 분의 A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이 이 SN이 될 거고 만약에 공비가 1인 녀석이면 얘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초항도 1, 두 번째 항도 1, 세 번째 항도 1 계속 1이니까 그냥 N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뭐 요건 뭐 예쁘게 정리 좀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계도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어쩔 수 없지. 원래 저 따위로 생긴 걸 뭐 어떻게. 아무튼 공비가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땐 저런 모양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뒤에 보시면 4번 원리합계에 있는데 요거는 패스. 이거는 여러분 내신하러 가서 하세요.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해. 그래서 어려운 게 별로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되니까 거기서 보는 것으로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거기 유제 486번부터요. 앞에서부터 안 한 거 있으시면 이어서 쭉 하도록 하세요.